가장 믿었던 사람의 등 뒤에서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지으실 것 같나요? 평생을 내 몸처럼 아꼈던 존재가 낯선 괴물로 변하는 순간 그 찰나의 침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호텔 연회장, 주인공 명숙 씨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서 있습니다. 남편 성남 씨가 그녀의 손가락에 커다란 다이아 반지를 끼워주며 환하게 웃네요. 그런데 명숙 씨의 시선은 남편의 입술이 아닌 그의 구두 끝에 묻은 검은 흙탕물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명숙 씨는 웃지 않습니다. 떨리는 손을 가볍게 쥐었다 펴며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져줄 뿐이죠. 그 정성스러운 손길 끝에서 남편의 셔츠 깃에 묻은 아주 작은 보라색 립스틱 자국이 번져나갑니다. 오늘 이 완벽한 파티가 끝나면 명숙 씨는 어떤 문을 열게 될까요? 그 문 너머에 기다리는 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절벽일까요?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전원주택. 안개 자욱한 새벽이면 명숙 씨는 늘 마당에 잡초를 뽑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주부답게 그녀의 손길은 거침이 없죠. 흙 묻은 손으로 남편의 아침 식사를 차리고 다려놓은 와이셔츠를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오랜 훈장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국 식겠어요. 어서 나와요. 명숙 씨의 목소리는 평온합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콧노래 소리, 그리고 이어진 딸 지안의 명랑한 웃음소리. 겉으로 보기에 이 집은 더할 나위 없이 견고한 성체와도 같습니다. 오늘은 명숙 씨의 환갑입니다. 동시에 부부의 리마인드 웨딩이 열리는 날이죠. 남편 성남 씨는 지역에서 알아주는 중견 건설사 대표입니다. 자수성가한 남편을 위해 명숙 씨는 자신의 꿈이었던 화가의 길을 접었습니다.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고 남편의 사업 접대를 도맡으며 보낸 세월이 벌써 30년입니다. 엄마, 오늘 세상에서 제일 예뻐야 해. 내가 골라준 드레스 꼭 입어. 딸 지안이 엄마의 어깨를 주무르며 다정하게 속삭입니다. 명숙 씨는 그저 허허 웃으며 딸의 손을 맞잡습니다. 내 새끼, 내 남편. 이 둘만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게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명숙 씨를 지탱해온 유일한 뿌리였으니까요. 파티는 성대했습니다. 남편은 하객들 앞에서 명숙 씨를 내 인생의 은인이라 칭송합니다. 지아는 엄마를 위해 만든 영상을 틀었죠. 명숙 씨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인생 참 잘 살았구나 싶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던 명숙 씨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비상구 계단 틈새로 익숙한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남편 성남 씨와 딸 지안입니다. 아빠, 처리됐어? 엄마 오늘 기분 좋을 때 도장 찍게 해야 해. 걱정 마라. 저 사람 내가 다이아 반지 하나만 해줘도 세상을 다 가진 줄 아는 사람이야. 명숙 씨는 숨을 멈춥니다. 거대한 얼음 송곳이 심장을 찌르는 기분입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파티장에서 들려주던 감미로운 저음이 아닙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비릿한 욕망이 서린 낯선 음성입니다. 지안의 목소리 또한 엄마를 향하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듯 서늘합니다. 과수원 땅 매각 대금 그 여자 갤러리로 다 넘어갔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잊지 마. 허허, 우리 딸 똑똑하기도 하지. 내 몫은 확실히 챙겨뒀으니 걱정 말거라. 내 엄마는 치매 기운 좀 있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해. 명숙 씨는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댑니다.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 반지가 이제 수천 근의 무게로 손을 짓누릅니다. 방금 전까지 축복의 눈물이라 믿었던 액체가 뺨을 타고 흐르는데 그건 눈물이 아니라 칼날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다시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악수하는 남편. 그리고 엄마를 발견하고 달려와 팔짱을 끼는 딸. 명숙 씨는 그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분명 어제까지 사랑한다고 말하던 내 가족인데 왜 지금은 가면을 쓴 악마처럼 보이는 걸까요? 명숙 씨는 천천히 입술을 깨뭅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누르며 그녀는 남편이 건네는 샴페인 잔을 받아듭니다. 자, 우리 명숙이를 위해서 건배합시다. 성남 씨의 외침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명숙 씨는 잔을 높이 듭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닙니다.
명숙 씨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 30년을 도둑맞았구나. 아니, 나는 지금 사냥감이었구나.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명숙 씨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조용히 다짐합니다. 이 성벽이 무너질 때 혼자 죽지는 않겠다고. 내 이름을 지우고 살아온 대가가 이것이라면 이제부터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워주겠노라고. 집에 도착한 명숙 씨가 남편의 등을 향해 묻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그래서 더 섬뜩한 목소리로요. 여보, 오늘 내 손가락에 끼워준 이 반지. 이거 진짜 다이아 맞죠? 남편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봅니다. 명숙 씨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남편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의 화려했던 다이아 반지는 이제 화장대 구석, 먼지 쌓인 보석함에 던져져 있습니다. 명숙 씨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네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보다 어제 비상구 계단에서 들었던 그 낯선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명숙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주방으로 향합니다. 쌀을 씻고 북어를 두드리고 정성껏 국을 끓입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이지만 시선은 자꾸만 거실 한복판에 놓인 남편의 가죽 가방으로 향하죠. 사랑과 신뢰라는 이름으로 굳게 닫아두었던 금기의 영역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넘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명숙 씨는 오늘 생전 처음으로 남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함께 차가운 덫을 놓으려 합니다. 물을 써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아침입니다. 명숙 씨의 칼끝은 예리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을 위한 정성이 담겼던 그 칼이 오늘은 마치 무언가를 베어내기 위한 날붙이처럼 보입니다. 여보, 해장국 끓였어요. 어서 나와서 들어요. 안방 문이 열리고 성남 씨가 기지개를 켜며 나옵니다. 어제 파티에 숙취가 덜 가셨는지 얼굴이 불그스레하네요. 그는 명숙 씨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평소처럼 다정하게 굽니다. 명숙 씨는 그 손길에 소름이 돋지만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 짓습니다. 30년 차 아내의 연기는 생각보다 완벽합니다. 역시 당신 손맛이 최고야. 어제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봤지? 당신은 그냥 이렇게 대접받으며 살면 돼. 성남 씨는 국밥을 크게 한술 뜹니다. 명숙 씨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식탁 아래로 손을 숨깁니다. 손바닥엔 식은땀이 흥건합니다. 성남 씨가 출근을 서두르며 서재에 가방을 두고 화장실로 들어간 찰나 명숙 씨가 움직입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서재로 스며드는 모습이 마치 낯선 침입자 같습니다. 남편의 가방 안쪽 깊숙이 숨겨진 낡은 수첩 하나가 손에 잡힙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명숙 씨의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그곳엔 숫자와 날짜 그리고 갤러리 숲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적혀 있습니다. 과수원 부지 매각 대금 30억, 지안 증여분 5억. 친정아버지가 유언처럼 남기신 땅이었습니다. 명숙 씨가 나중에 나이 들면 작은 화실이라도 지으라고 주신 그 소중한 땅이 이미 남편의 내연녀를 위한 자금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숙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수첩 위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습니다. 지금 울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명숙 씨는 평소 입지 않던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서초동의 한법무법인 앞에 섭니다. 화려한 간판들 사이로 낯익은 이름이 보입니다. 최강준. 고향에서 친동생처럼 아꼈던 후배이자 지금은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입니다. 누나, 여긴 어쩐 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강준 씨가 놀라 명숙 씨를 맞이합니다. 명숙 씨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수첩 사본을 꺼내 탁자에 내려놓습니다. 떨리는 손을 감추려 무릎 위에 단단히 맞잡은 채로요. 강준 씨의 표정이 서류를 읽어 내려갈수록 차갑게 굳어집니다. 이거 형님이 하신 일 맞아요? 지안이 이름까지 들어있네요. 누나,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형님이 누나 명의로 대출까지 잔뜩 받아놨는데요. 명숙 씨는 입술을 깨뭅니다. 배신은 늘 생각지 못한 곳에서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내 배 아파 낳은 딸까지 이 사기극의 공범이었다니. 명숙 씨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기분을 느낍니다. 강준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내가 평생 바보처럼 산벌을 이렇게 받는 거니? 아니요. 누나가 바보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괴물인 거예요. 누나,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요. 저들 방식대로 되돌려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준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화목했던 가족이라는 환상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생존을 위한 싸움뿐입니다. 명숙 씨는 강준 씨가 알려준 주소로 향합니다. 통유리 너머로 우아한 차림의 한 여성이 보입니다. 남편의 내연녀이자 지안이가 이사로 있는 갤러리의 관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밝게 웃으며 손님을 응대하는 딸 지안이의 모습도 보이죠. 명숙 씨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지안이가 저토록 생기 넘치게 웃는 모습을 집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늘 피곤하다며 짜증만 내던 딸이 아빠의 내연녀 앞에서는 살갑기 그지없습니다. 명숙 씨는 핸들을 잡은 손등에 핏줄이 설 정도로 힘을 줍니다. 그래, 지안아. 너는 아빠의 돈이 엄마의 사랑보다 더 소중했구나. 명숙 씨는 차를 돌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대형마트에 들러 성남 씨가 좋아하는 갈비와 갖은 채소를 삽니다. 카트를 채우는 명숙 씨의 표정은 무서울 정도로 차분합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합니다. 지안이도 모처럼 집에 내려와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성남 씨는 기분이 좋은지 와인까지 땁니다. 오늘 메뉴가 대단한데? 무슨 날이야? 그냥요. 우리 가족 이렇게 모여 밥 먹는 게 제일 큰 행복 같아서요. 명숙 씨는 남편의 접시에 갈비를 얹어줍니다. 그리고 지안이의 밥 위에도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죠. 지안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야. 나 나중에 시집가도 엄마가 반찬 다 해줘야 해? 그럼 우리 지안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해줘야지. 지안아, 너는 엄마 믿지? 명숙 씨의 질문에 지안이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찰나의 망설임을 명숙 씨는 놓치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 남편과 딸이 잠든 시간. 명숙 씨는 주방 식탁에 홀로 앉아 강준 씨가 보내준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형님 명의의 법인 계좌 추적 시작했습니다. 누나 명의의 인감 도장부터 챙기세요. 명숙 씨는 장식장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인감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남편의 도장도 함께 집어듭니다. 30년 동안 남편의 발등을 닦아주던 아내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만든 그 지옥 속으로 그를 직접 밀어넣을 준비를 하는 박명숙만 남았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 씨는 남편의 출근길에 평소와 다른 부탁을 하나 건넵니다. 여보, 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정밀 검사 좀 받아보려고요. 당신도 같이 가줄 수 있죠? 성남 씨의 눈이 번뜩입니다. 계획대로 명숙 씨를 치매로 몰아갈 기회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명숙 씨의 손을 잡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마누라 건강은 내가 챙겨야지.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명숙 씨는 남편의 품에 안겨 서늘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다 알아서 하세요. 당신이 판 그 함정에 당신과 우리 딸이 나란히 빠지는 그날까지 나는 기꺼이 미친 여자 연기를 해줄 테니까. 명숙 씨의 가방 속에서 녹음기 버튼이 빨갛게 빛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언제 깨달으셨나요? 내 몸의 일부였던 자식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등 뒤에서 비웃을 때 그 차가운 절망은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듭니다. 명숙 씨는 지금 남편 성남 씨가 예약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복도에 앉아 있습니다. 어제 저녁 다정하게 갈비를 발라주던 아내의 손은 이제 가늘게 떨리고 있네요. 남편은 옆에서 지극정성인 보호자 흉내를 내며 간호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 아내가 요즘 자꾸 헛것을 보고 없는 말을 지어낸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모릅니다. 명숙 씨의 가방 속에서 작게 돌아가는 녹음기가 그
그 가식적인 목소리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명숙 씨는 오늘 자신의 정신을 잃어가는 연기를 하며 동시에 남편의 악마 같은 민낯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위험한 줄타기의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가 명숙 씨의 살결에 닿습니다. 남편 성남 씨는 연신 명숙 씨의 손등을 문지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네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런 애처가가 없다며 칭찬 섞인 눈길을 보냅니다. 명수가 의사 선생님한테 요즘 잠 못 자고 이상한 생각 드는 거 다 말씀드려야 해. 그래야 우리가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지. 알았지? 명숙 씨는 멍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입가에는 초점을 잃은 듯한 묘한 미소를 띠고요. 여보, 나 정말 아픈가 봐요. 자꾸 당신이 다른 여자랑 웃고 있는 꿈을 꿔요. 지안이가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고요. 이게 다 병인 거죠? 성남 씨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내 능청스럽게 허허 웃으며 명숙 씨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그럼 병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우리 지안이가 얼마나 당신을 생각하는데. 얼른 검사받자. 상담실 안으로 들어선 명숙 씨는 의사의 질문에 준비한 대로 대답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둥, 자꾸만 물건 둔 곳을 잊어버린다는 둥. 성남 씨는 옆에서 거듭 확인 사살을 합니다. 아내가 밤마다 벽을 보고 중얼거린다는 거짓말까지 보태면서요. 명숙 씨는 속으로 차갑게 웃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나를 산채로 매장하고 있구나. 병원을 나선 명숙 씨는 남편을 먼저 회사로 보냅니다. 그리고 딸 지안에게 전화를 걸죠. 지안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하지만 어딘가 조급함이 묻어납니다. 지안아, 엄마 지금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아빠가 나 많이 아프대. 너 지금 있는 갤러리로 엄마가 가도 될까?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 아, 엄마. 오늘 여기 손님이 많아서 너무 바쁜데.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내가 나중에 갈게. 끊어. 뚝 끊기는 신호음. 명숙 씨는 휴대폰 액정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딸은 지금 내연녀와 함께 아빠가 빼돌린 돈으로 성을 쌓고 있습니다. 명숙 씨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지안이 있는 갤러리로 향합니다. 도착한 갤러리 숲은 화려한 조명과 고가의 그림들로 가득합니다. 그곳에서 명숙 씨는 보고야 맙니다. 남편의 내연녀인 혜란이 지안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넘겨주는 모습을요. 지안은 친엄마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애교 섞인 표정으로 혜란의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언니, 이번 전시회 끝나면 우리 유럽 가기로 한 거 잊지 마. 아빠가 엄마 정리되면 바로 돈 보내준다고 했어. 명숙 씨는 전시장 구석, 커다란 화분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명치 끝이 타들어가는 통증이 밀려옵니다. 내 딸이 나를 정리 대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명숙 씨는 입술이 터질 정도로 깨뭅니다. 비명을 지르고 갤러리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싶은 충동이 일지만 그녀는 대신 주머니 속의 녹음기 전원을 확인합니다. 명숙 씨는 홀린 듯 경기도 외곽의 옛 친정집 부지로 향합니다. 이제는 공사장 펜스가 쳐진 남편이 팔아넘긴 그 땅입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장대비가 명숙 씨의 온몸을 적십니다. 억울함과 분노,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립니다. 아버지, 제가 바보였어요. 제가 이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믿고 제 심장을 내어줬어요. 진흙탕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명숙 씨의 머리 위로 노란 우산 하나가 씌워집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강준 씨가 서 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젖은 명숙 씨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일으킵니다. 누나, 이제 충분히 울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누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서 모든 걸 뺏으려는 그 계획, 제가 다 뒤집어 놓을게요. 강준 씨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빛 속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가진 존재. 명숙 씨는 강준 씨의 우산 밑으로 몸등을 기댑니다. 이제야 현실이 보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배신한 가족이 아니라 파괴된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요. 강준아, 나 이제 안 울어. 그들이 나를 미친 여자로 만들려고 했지? 좋아, 그럼 내가 진짜 미친 여자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그들이 가진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버릴 거야.
명숙 씨의 눈빛이 비에 젖은 어둠 속에서도 서늘하게 번뜩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숙 씨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잠시 후 술에 취한 성남 씨가 기분 좋게 들어옵니다. 명숙 씨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묻습니다. 여보, 갤러리 숲에 있는 그 그림들 참 예쁘더라고요. 지안이가 거기 이사로 있는 것도 오늘 알았고요. 성남 씨의 몸이 돌처럼 굳습니다. 취기가 가신 듯 멍한 표정으로 명숙 씨를 쳐다봅니다. 당신 거기 갔었어? 아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정신이 오락가락하더니 이제 헛소리까지 하는 거야? 성남 씨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명숙 씨의 어깨를 거칠게 흔듭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방금 녹음한 지안과 혜란의 대화를 들려줍니다. 아빠가 엄마 정리되면 바로 돈 보내준다고 했어. 남편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명숙 씨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아주 가까이서 들여다보며 속삭입니다. 여보, 왜 떨어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 나 이제 정말 미친 것 같은데.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싶어서 미치겠어. 어떡하죠? 성남 씨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명숙 씨를 바라봅니다. 명숙 씨의 손에는 어느새 친정아버지가 쓰시던 오래된 전정 가위가 들려 있습니다. 그녀는 가위를 허공에 대고 날카롭게 맞물립니다. 이제 사냥의 시간입니다. 명숙 씨의 각성은 가장 처절한 위기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쥐를 잡으려면 고양이는 숨을 죽여야 합니다. 벼랑 끝에서 눈을 뜬 명숙 씨는 이제 울지 않습니다. 대신 남편과 딸이 가장 사랑하는 것, 바로 그 돈의 목줄을 죄기로 결심하죠. 30년 동안 이 집의 살림을 책임졌던 그 치밀함이 이제는 그들을 파멸시킬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명숙 씨는 다시 평범한 아내의 가면을 씁니다. 남편이 건네는 약을 먹는 척하며 변기 속으로 흘려보내고 거울 앞에서 초점 없는 눈빛을 연습합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침묵 뒤에서 그녀는 강준 씨와 함께 거대한 그물을 짜고 있습니다. 성남 씨가 세운 유령법인의 인감과 장부들이 명숙 씨의 손 안에서 차곡차곡 정리되어 갑니다. 탐욕에 눈먼 자들은 먹잇감이 쳐놓은 덫을 보지 못합니다. 명숙 씨는 오늘 남편과 딸을 위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 식탁 끝에 기다리는 것이 구속영장과 파산 통지서라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명숙 씨는 이제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합니다. 남편 성남 씨는 그런 명숙 씨를 힐끗거리며 서재에서 누군가와 은밀히 통화를 하네요. 명숙 씨의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화살처럼 꽂힙니다. 남편은 지금 해외로 자금을 빼돌릴 마지막 창구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 명숙이 명의로 된 주식 전부 매도해. 치매 진단서 있으니까 본인 확인도 내가 대리인으로 밀어붙이면 돼. 이번 주 안에 끝내자고. 명숙 씨의 손길이 잠시 멈추지만 다시 규칙적으로 바늘을 움직입니다. 성남 씨는 명숙 씨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하며 방을 나섭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비릿한 미소를 짓습니다. 명숙아, 내일 지안이랑 갤러리 숲에서 큰 행사가 있어. 당신도 와서 도장 몇 개만 찍어주면 돼. 그러면 우리 온 가족이 공기 좋은 곳으로 여행 갈 수 있어. 알았지? 여행요? 좋죠. 지안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요. 저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만 할게요. 당신뿐이잖아요. 명숙 씨의 대답은 온순합니다. 성남 씨는 만족스러운 듯 콧노래를 부르며 집을 나갑니다. 그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명숙 씨는 숨겨두었던 휴대폰을 꺼내 강준 씨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사냥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하세요. 갤러리 안은 고가의 그림들과 명품 옷을 걸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지아는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내연녀 혜란과 함께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전시장 천장에 부딪혀 흩어집니다. 언니, 오늘만 지나면 다 끝이야. 아빠가 엄마 명의 주식 다 정리해서 우리 법인으로 넘기기로 했어. 이제 엄마 병원에 넣고 나면 우린 자유야. 지안아, 너 참 대단하다. 엄마한테 안 미안해? 그래도 낳아준 정이 있잖아. 그건 돈이 없을 때나 찾는 거지. 엄마도 나중엔 이해할 거야.
거기 있으면 밥도 잘 나오고 편할 텐데 뭐. 그때 행사장 문이 열리며 명숙 씨가 나타납니다. 수수한 평상복 차림에 머리는 조금 헝클어진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명숙 씨에게 쏠립니다. 지안과 헤라는 당황하며 명숙 씨에게 달려옵니다. 성남 씨도 급히 다가와 명숙 씨의 팔을 붙잡습니다. 아니, 당신이 여길 왜? 집에서 쉬고 있으라니까. 여보, 나 무서운 꿈을 꿨어요. 당신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꿈. 그래서 도장 가지고 왔어요. 여기 찍으면 우리 같이 가는 거 맞죠? 명숙 씨는 가방에서 인감 도장과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성남 씨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입니다. 그는 서둘러 서류를 챙기며 구석진 방으로 명숙 씨를 이끕니다. 혜란과 지안도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뒤따릅니다. 하지만 방문이 닫히는 순간 명숙 씨의 표정이 180도 바뀝니다. 명숙 씨는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집니다. 그건 성남 씨가 준비한 주식 양도 서류가 아닙니다. 갤러리 숲의 탈세 장부와 성남 씨가 그동안 저지른 횡령 증거들이 담긴 법무법인의 통지서입니다. 에이, 이게 뭐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박명숙 여보, 당신이 말한 그 여행 말이에요. 내가 장소를 좀 바꿨어요. 당신이랑 혜란 씨는 교도소로, 우리 지안이는 파산 법정으로 가야 할 것 같네. 순간 방문이 다시 열리며 강준 씨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성남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합니다. 지아는 사색이 되어 명숙 씨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엄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나까지 감옥 보내겠다는 거야? 박명숙, 지아나, 너는 엄마를 정리 대상이라고 불렀지? 나는 너를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는 거야.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는 괴물로 살게 둘 순 없잖니. 가서 죗값 치르고 다시 내 딸로 돌아와. 명숙 씨는 지안의 손을 차갑게 뿌리칩니다. 성남 씨는 수사관들에게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지만 강준 씨가 내미는 구속영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혜라는 이미 뒷문으로 도망치려다 붙잡힌 상태입니다. 수사관들이 서류를 박스에 담아 실어 나릅니다. 수갑을 찬 성남 씨가 명숙 씨를 원망스럽게 노려봅니다. 박명숙, 너 정말 독하다. 30년 정이 이것뿐이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30년 정을 먼저 버린 건 당신이에요. 다이아 반지 하나면 내가 평생 바보처럼 살 줄 알았나요? 당신이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을 유일하게 믿어준 사람의 영혼이었어. 명숙 씨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다이아 반지를 빼서 성남 씨의 발밑으로 던집니다. 반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굴러 쓰레기통 옆에 멈춥니다. 이거 가짜더군요. 당신 마음처럼 속이 텅 빈 장난감. 이제 필요 없으니 가져가요. 성남 씨가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명숙 씨는 길게 숨을 내뱉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가 내려간 듯 시원하지만 동시에 시린 구멍이 뚫린 기분입니다. 강준 씨가 다가와 명숙 씨의 어깨에 겉옷을 걸쳐줍니다. 누나 고생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니, 강준아. 이제 시작이야. 박명숙으로 다시 숨 쉬는 법을 배워야 하거든. 명숙 씨는 갤러리의 화려한 조명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달콤합니다. 배신과 위선으로 가득 찼던 성체는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로 새벽달이 밝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정막이 먼저 찾아옵니다. 무너진 성벽의 잔해를 치우고 나면 그제야 발밑에 핀 작은 풀꽃이 보이기 마련이죠.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달리셨나요? 명숙 씨는 지금 30년 넘게 살았던 경기도 양평의 집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와 무거운 가죽 소파가 빠져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넓고 횡하네요. 그녀는 텅 빈 거실 한복판에 앉아 남편이 그토록 아꼈던 양주병 대신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무릎에 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응징하는 일은 사랑하는 일만큼이나 많은 기운을 써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명숙 씨의 손에는 날카로운 가위 대신 부드러운 붓 한 자루가 쥐어져 있네요. 그녀는 오늘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오롯이 박명숙이라는 이름으로 첫 줄을 그으려 합니다. 명숙 씨는 커다란 박스에 남편 성남 씨의 옷가지들을 차곡차곡 담습니다.
한때는 그 옷에 밴 땀 냄새조차 삶의 훈장이라 믿으며 정성껏 다림질했었죠. 이제는 그저 태워버려야 할 부피 큰 쓰레기처럼 무덤덤하게 손을 움직입니다. 비우는 게 채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네요. 명숙 씨가 혼잣말을 내뱉으며 허리를 펴니다. 먼지가 자욱한 서재 구석에서 먼지 묻은 화구 상자를 발견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창고 깊숙이 밀어넣었던 명숙 씨의 20대 꿈이 담긴 물건입니다. 굳어버린 물감을 손끝으로 문지르자 해묵은 그리움이 코끝을 스칩니다. 수감 번호가 적힌 옷을 입은 성남 씨가 유리창 너머로 명숙 씨를 봅니다. 불과 몇 달 전의 위세는 온데간데없고 초췌해진 노인 한 명이 앉아있을 뿐입니다. 그는 명숙 씨를 보자마자 원망 섞인 눈물을 쏟아냅니다. 명숙아, 내가 잘못했다. 지안이라도 좀 꺼내줘. 걔가 무슨 죄가 있니? 다 내가 시킨 일인데. 나 여기서 죽으는 거야? 명숙 씨는 흔들림 없이 남편의 눈을 응시합니다. 예전 같으면 함께 울며 손을 잡았겠지만 지금은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입니다. 여보, 지안이는 어제 면회 다녀왔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들 하나하나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도 거기서 당신이 지워버린 내 시간들을 한 번만 복귀해봐요. 그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예요. 명숙 씨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고함과 오열이 유리벽에 막혀 희미하게 잦아듭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명숙 씨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명숙 씨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포구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으리으리한 전원주택은 아니지만 아침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는 소박한 공간입니다. 마당 한쪽에는 강준 씨가 선물한 작은 이젤이 놓여 있습니다. 누나, 오늘 색감이 참 좋네요. 이제야 진짜 박명숙 작가님 같아요. 강준 씨가 갓 구운 빵 봉투를 내려놓으며 웃습니다. 명숙 씨는 붓을 멈추고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강준아, 나 요새 신기한 꿈을 꿔. 내가 나비가 되어서 아주 먼 바다 위를 날아가는 꿈. 무섭지도 않고 그저 자유롭더라. 명숙 씨는 다시 붓을 들어 캔버스 위에 푸른색을 덧칠합니다. 그 선에는 그동안의 원망도 배신감도 한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흐르는 바람과 햇살만이 머물 뿐입니다. 어느 날 오후 공방 문이 열리고 헬쑥해진 지안이가 들어섭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의 손엔 엄마가 좋아하던 수선화 한 다발이 들려있네요. 지안은 차마 다가오지 못하고 문가에 서서 고개를 떨굽니다. 엄마, 나왔어. 명숙 씨는 지안을 바라봅니다. 예전처럼 달려가 안아주지도 그렇다고 독한 말을 내뱉지도 않습니다. 대신 붓을 내려놓고 주전자에 물을 올립니다. 지안아, 거기 물 끓는다. 차 한 잔 마실래? 지안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엄마의 무릎에 얼굴을 묻습니다. 명숙 씨는 딸의 등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드려줍니다. 용서라는 거창한 단어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쏟아지는 눈물이 서로의 상처를 씻어낼 때까지 명숙 씨는 묵묵히 그 시간을 견뎌줍니다. 밤이 깊고 지안이 잠든 뒤 명숙 씨는 홀로 테라스에 앉아 밤바다를 봅니다. 남편 성남 씨로부터 온 편지 뭉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지만 명숙 씨는 그것을 읽지 않고 서랍 깊숙이 넣어둡니다. 이제 타인의 감정에 휘둘려 자신의 하루를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숙 씨는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손이지만 이제 이 손은 누군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주었던 다이아 반지가 있던 자리를 만져봅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지만 대신 정직한 햇살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보상은 무엇일까요? 복수의 성공도 잃어버린 돈을 찾는 것도 아닐 겁니다. 아마도 거울 속의 나를 보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줄 수 있는 그 평온함이 아닐까요? 명숙 씨는 캠퍼스 구석에 아주 작게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써보는 박명숙이라는 세 글자.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성벽 안에 갇힌 왕비가 아닙니다. 광야로 걸어 나온 이름 없는 여행자이자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뜨거운 미련을 놓아준다면 당신의 손엔 무엇이 남게 될까요? 평생을 타인의 이름으로 살아온 이 땅의 모든 명숙 씨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따뜻한 울타리가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그 폐허를 딛고 일어서는 것은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나 자신의 의지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녀가 찾은 찬란한 독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어 깊은 여운으로 남길 소망합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급하지 않게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 된다는 조용한 신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